불가능합니다. 제가 서류를 받았을 때 첫 반응이었죠. 인구 25만 소도시에서 21개국 정상회의를 연다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단 겁니까? 저는 영국 왕실 행사를 30년 담당한 사람입니다. 런던도 국제회의 때마다 난리인데 지방 소도시에서 미국 대통령과 중국 주석을 동시에 모신다? 말이 됩니까? 2003년 파리 G8 정상회의, 교통 완전 마비. 2004년 런던 유엔 총회, 통역 시스템 붕괴.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대도시들이 무너지는 걸 봤죠. 수천 명 인력 투입해도 실패합니다. 수백억 예산 쏟아부어도 구멍 생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도시 이름 두 글자가 제 30년 경력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곳 한국의 경주였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서류를 받았을 때 첫 반응이었죠. 경주. 들어본 적도 없는 소도시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연다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단 겁니까? 저는 영국 왕실 행사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런던조차 국제회의 때마다 난리였는데 25만 인구 도시에서 21개국 정상을 받는다? 말이 됩니까? 저는 리처드 하워드입니다. 영국 국제개발부 소속 행사평가 전문가죠. 30년 동안 세계 곳곳의 국제회의를 평가해왔습니다. G8 정상회의, 유엔 총회, 유럽연합 정상회담까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형 국제 행사는 런던, 파리, 뉴욕 같은 대도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주라는 곳에서 21개국 정상을 초대하겠다고 합니다. 프랑스 평가단도 미국 국무부 선발대도 모두 같은 반응이었죠. 이건 행정실험이지 국제회의가 아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히스로 공항을 떠올려 보십시오. 영국의 관문 아닙니까? 그런데 화장실에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수십 년 된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파리 샤를드골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를린은 더 심각하고요. 대도시 공항도 이런데 소도시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경주 같은 곳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없었습니다. 아니, 은은한 향이 났죠. 바닥은 건조했고 청소 상태는 완벽했습니다. 무료 샤워실까지 있더군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니라 호텔 아닌가?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죠. 여긴 국가 관문이니까 특별한 거겠지. 경주는 다를 거야. KTX 대합실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지나치게 깨끗했죠. 열차 안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천공항과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지방 도시까지 이럴 리 없지. 그래야 내 경험이 옳은 거니까.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소도시였습니다. 낮은 건물, 조용한 거리, 한적한 분위기. 역시 그렇군. 이제 현실을 보겠어. 저는 안도했죠. 그런데 역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인천공항과 똑같았습니다. 냄새 없는 공간, 건조한 바닥, 은은한 향. 벽에 붙은 점검표를 봤습니다. 점검 주기가 1시간 단위였습니다. 1시간마다요? 소도시 기차역 화장실을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된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공항은 특별할 수 있습니다. 국가 관문이니까요. 그런데 기차역까지. 그것도 지방 소도시에서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경주에서 에이펙 준비 많이 했나요? 기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준비요? 원래 경주가 이래요. 에이펙 때문에 특별히 바꾼 건 별로 없어요. 원래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25만 인구 소도시답게 평온했죠. 그런데 그 평온함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 도시 전체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제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리처드 하워드님 맞으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직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평가단 명단을 미리 받았습니다. 일정표도 준비되어 있어요.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교통편, 회의 일정, 주요 동선까지 한글과 영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자료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소도시 수준이 아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뭔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30년 경력이 틀릴 수 있을까요? 대형 행사는 대도시만 가능하다는 제 확신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알던 세계와 다른 곳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조식장에 내려갔죠. 그런데 직원이 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워드님, 오늘 일정 확인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지? 로비에 에이펙 전용 셔틀버스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지원된다고 하더군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마다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 동선 안내, 회의 일정, 관광 정보까지 모두 들어 있었죠. 저는 프랑스 평가단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소도시 맞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가 단위 시스템이야. 도시 혼자 이렇게 못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내로 나갔습니다. 거리 곳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서 있었죠. 파란 조끼를 입고 미소를 지으며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자원봉사자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첨성대 어디 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직진 500m 후 우회전입니다. 도보 7분 거리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영어 잘하시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교육받았어요. 에이펙 대비해서요. 6개월 전부터요?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에이펙 준비 언제부터 했어요? 기사는 대답했습니다. 작년부터요. 시 전체가 움직였죠. 도로 정비, 안내판 교체, 자원봉사자 교육까지 말이에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요? 이건 단순한 행사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연습된 시스템이었죠. 첨성대 근처 공중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점검표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점검 주기를 봤죠. 30분 단위였습니다. 30분마다요? 관광지 공중화장실을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까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시설 상태는 인천공항, 경주역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관리자를 찾았습니다. 이 화장실, 에이펙 때문에 새로 만든 거죠? 관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원래 이래요. 경주만이 아니라 한국 전국이 이 정도 기준입니다. 전국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알던 표준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한국이 예외인 걸까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주문을 하려는데 점원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번역기예요. 150개 언어 지원돼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에이펙 대비용이죠? 점원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건 원래 있던 거예요. 경주에만 150곳 설치되어 있어요. 원래요? 저는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화장실 30분 점검, 6개월 교육받은 자원봉사자, 150곳 번역기 설치. 이게 전부 에이펙 때문이 아니라 원래 시스템이라고요? 그럼 한국은 평소에 이렇게 산다는 겁니까?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프런트에서 내일 일정을 안내받았죠. 내일은 불국사와 석굴암 방문 예정입니다. 차량은 오전 9시에 대기합니다.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죠. 방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준비의 결과라는 것을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소도시지만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운영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보여주기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었죠. 인천공항, KTX, 경주역, 관광지 화장실, 거리의 번역기까지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 30년 경력이 틀릴 수 있다는 공포였죠. 세계 표준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다른 차원에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평가단 회의 첫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측 담당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걸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존 시스템을 보강한 정도입니다.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기존 시스템이라고요? 방금 본 그 정밀함이 기본값이라는 겁니까? 30분 단위 화장실 점검, 150곳. 번역기 설치, 6개월 사전 교육이 원래 시스템이라고요? 영국 평가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었죠. 유럽에서는 공공시설 관리가 최소 유지 수준입니다. 예산 절감이 원칙이니까요. 한국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비용이 아니라 국가 품격으로 관리합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국가 품격이라고요? 화장실을요? 공공시설을요? 프랑스 전문가가 속삭였습니다. 저게 가능한 말인가?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논리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혼자 경주 시내로 나갔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죠.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1000년 전부터 이어진 건지 말입니다. 첨성대에 도착했습니다. 천년된 돌탑이었습니다. 362개의 돌로 쌓아 올린 구조였죠. 안내판을 읽었습니다. 음력 1년 날짜 수와 동일한 362개 돌 사용. 27단 구조는 선덕여왕 제위 연수. 정밀한 수학 계산 기반 건축.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000년 전에 이미 정밀했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계산되어 있었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원래부터 정밀한 나라였다는 것을요. 인천공항 화장실이 정밀한 이유, 경주역 점검표가 완벽한 이유, 모든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유. 이건 최신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천년 문화 DNA였죠.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돌계단이 보였습니다. 청운교, 백운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죠. 33개 계단이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불교 33천을 상징합니다. 각 계단 높이와 간격이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가며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1000년이 넘었는데 이음새가 완벽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이게 1000년 전 기술이라고요? 석굴암으로 이동했습니다. 내부에 들어간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온도가 일정했습니다. 습도가 조절되고 있었죠.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1300년 전 설계입니다. 자연 환기 구조로 온도와 습도가 자동 조절돼요. 현대 기술 없이도 문화재가 보존되는 이유죠.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정확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1000년이 넘었는데 무너지지 않았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고 철학이었고 시스템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굴암 주변은 숲이었습니다. 문화재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관광객이 많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동선이 자연스러웠고 안내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조화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핵심은 조화였죠. 첨성대는 하늘과 땅의 조화, 불국사는 인간과 신의 조화, 석굴암은 돌과 빛의 조화. 그리고 오늘날 경주는 역사와 현대의 조화였습니다.
인천공항 화장실, KTX 시스템, 경주역 점검표, 거리의 번역기. 이 모든 게 조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게 아니었죠.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 작은 도시가 정말 가능한 걸까? 30년 경력 동안 저는 확신했습니다. 소도시는 큰 행사를 못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경주는 달랐습니다. 이 도시는 크기가 아니라 깊이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오늘 본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은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우수하다. 그것도 아니었죠. 저는 마침내 한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1000년 전부터 정밀했고 오늘도 여전히 정밀하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첨성대가 멀리 보였습니다. 천년된 돌탑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362개의 돌이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도시는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었죠. 평가단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전문가들이 모였죠.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영국 평가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시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인력과 비용을 작은 도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영은 우수합니다. 하지만 정상회의는 차원이 다르죠.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도 동조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한국이 놀랍긴 합니다. 그러나 21개국 정상회담은 복잡도가 다릅니다. 반드시 병목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미국 국무부 선발대도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전은 다르죠.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지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모두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30년 경력이 틀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오후에 경주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최종 점검 차례였죠. 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수백 명이 드나드는 복잡한 공간인데 정적처럼 고요했죠. 동선 표시가 바닥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전력 케이블이 정확히 정리되어 있었고 방송 장비 배치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가 속삭였습니다. 완성도가 98%는 되는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갈등했죠. 완벽에 가까운데. 그래도 문제는 반드시 생긴다. 그래야 정상이니까. 의전 시뮬레이션실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한국 운영팀이 설명했습니다. 47개 시나리오를 이미 테스트했습니다. 차량 동선, 보안 배치, 통역 인력, 언론 구역까지 모두 통합되어 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수십 개의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돌이 없었죠. 모든 동선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영국 평가관이 물었습니다. 이게 실시간 조정됩니까? 한국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네. 변수가 생기면 시스템이 즉시 재계산합니다. 저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린 로열 패밀리 행사에서도 이런 정밀함 못 봤는데. 미국 선발대가 질문했습니다. 만약 정상 한 분이 일정을 갑자기 바꾸면요? 한국 팀이 시연했습니다. 화면에서 한 동선을 변경하자 나머지 모든 라인이 자동으로 재배치됐습니다. 3초 만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시뮬레이션과 현실은 다르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기대보다 잘하려는 게 아닙니다. 원래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다. 원래요?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분 단위 화장실 점검이 원래 시스템이라더니 이제는 47개 시나리오 테스트도 원래 수준이라고요? 도대체 한국에서 원래라는 단어는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겁니까? 저녁에 평가단끼리 다시 모였습니다.
영국 평가관이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해요. 미국 선발대도 동의했습니다. 변수 대응은 아직 검증 안 됐습니다. 실전에서 터질 겁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들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 기준이 틀린 걸까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컨벤션 센터가 멀리 보였습니다. 조명이 켜진 건물은 고요했죠. 그러나 그 안에서는 시스템이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을 기록해야 했죠.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가? 한국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준비는 철저했죠. 그런데 저는 계속 문제가 생기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죠? 전문가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까? 저는 한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나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의 경주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 도시가 조용한 이유는 준비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작동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회의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도심을 걸었죠. 에이펙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통 이 시점이면 도시가 긴장합니다. 통제가 시작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혼란이 시작되죠. 그런데 경주는 달랐습니다.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시민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상점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죠. 통제구역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시민을 막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거대한 회의 직전인데 왜 이렇게 평온하지? 자원봉사자들이 거리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요된 미소가 아니었죠.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할머니가 자원봉사자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친절히 안내했죠. 마치 원래 알던 사람처럼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커피를 주문했죠. 점원이 물었습니다. 에이펙 평가단이시죠?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점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요즘 외국분들 많이 오셔서요. 다들 같은 질문 하세요. 경주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요? 저는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첨성대 쪽으로 걸었죠. 천년 유적 주변에 현대식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 나라는 공간 자체가 정돈되어 있다. 불국사 주변을 걸었습니다.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끄럽지 않았죠. 동선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표 사는 곳, 입장하는 곳, 나가는 곳이 명확했습니다. 안내원의 설명도 절제되어 있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보이는 곳만 완벽한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완벽했죠. 화장실 점검표는 보입니다. 그런데 점검하는 사람의 철학은 보이지 않습니다. 번역기는 보입니다. 그런데 150곳에 균일하게 배치한 설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주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식당에 들어갔죠. 벽에 태블릿이 걸려 있었습니다. 번역기였습니다. 저는 테스트해봤습니다. 영어로 말하자 즉시 한글로 번역됐죠. 인터넷 연결 없이 작동했습니다.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에이펙 때문에 설치한 거죠? 점원이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작년부터 있었어요. 경주 전역에 150개 설치되어 있대요. 150개요? 저는 밖으로 나와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카페마다 식당마다 관광지마다 번역기가 있었습니다.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이건 이벤트용이 아니었습니다. 국격용이었습니다. 오후에 컨벤션 센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최종 리허설이 진행 중이었죠. 자원봉사자 300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충돌이 없었습니다. 각자 정확히 자기 위치를 알고 있었죠. 저는 한국 운영팀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합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6개월 동안 47번 리허설했습니다. 모두 자기 역할을 외우고 있어요. 47번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하지 않나요? 에이펙 때문에요. 기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불편? 별로요. 원래 경주가 이래요. 축제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요. 적응되어 있어요. 적응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거리가 평온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호텔 직원, 택시기사, 상점 주인.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정리했죠. 한국의 완벽함은 소리 없이 움직인다. 이 도시는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대신 모든 요소가 제자리에 있다. 저는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그러나 어떤 표현도 오늘 본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첨성대 조명이 켜져 있었고 멀리 불국사 방향에서 은은한 빛이 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이미 실패할 구조가 없다. 시스템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분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주는 이미 준비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경주는 이미 작동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라면 정말 될지도 모른다. 10월 28일 저녁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죠. 평가단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왔군. 이제 한국도 흔들리겠지. 한국 운영팀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첫째, 미국이 수행원 120명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둘째, 중국이 만찬 장소를 야외에서 실내로 전환 요구했습니다. 둘째, 일본 정상 도착 시간이 1시간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영국 평가관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48시간도 부족해요. 프랑스 의전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정 전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연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세계 정상회의에서 최악의 3중 충격이었죠. 런던에서도 못 봤습니다. 파리에서도 경험 못했습니다. 미국 선발대가 말했습니다. 120명 숙소를 지금 어떻게 구합니까? 보안 재점검만 일주일 걸려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런데 한국 운영팀 책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 범위 아닙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상 범위라고요? 이게요? 세 나라가 동시에 변수를 던진 이 상황이요? 한국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죠. 예비 호텔 7곳이 즉시 표시됐습니다. 통역 인력 3개 조가 재편성됐습니다. 셔틀 수송망이 10분 단위로 조정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되는 겁니까? 한국 담당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비 호텔 가동합니다. 120명 분산 배치 시작하세요. 10분 후 답이 왔습니다. 확보 완료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가 속삭였습니다. 미친 거 아냐? 만찬 장소 변경팀이 움직였습니다. 야외 텐트를 철거하고 실내 홀을 재배치했죠. 영양팀이 케이터링 업체를 교체했습니다. 조명팀이 실내 조명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일본 정상 도착 시간 조정팀이 작동했습니다. 공항 동선이 재계산됐죠. 보안 배치가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환영 인원 집합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영국 평가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팀이 보고했습니다. 120명 숙소 배치 완료. 보안 재점검 끝났습니다. 만찬 장소 실내 전환 완료. 테이블 재배치했습니다. 일본 정상 도착 동선 조정 완료.
환영단 대기 중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운영팀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모든 변경 사항 적용 완료했습니다. 최종 점검 들어갑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미국 선발대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영국 평가관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국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47개 시나리오 중 16번이었습니다. 이미 테스트했던 경우에요. 이미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대응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평가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국 평가관이 속삭였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이런 건 처음이야. 프랑스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졌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방금 전 2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 거짓말 같았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을 기록해야 했죠.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 문장을 썼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라 시스템 국가다. 그리고 그 아래 또 썼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으로 옳았다. 창밖의 첨성대를 바라봤습니다. 천년된 돌탑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362개의 돌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11월 18일 새벽 5시였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경주 도심이 보였죠. 도시 전체가 이미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소리 없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었죠. 청소차가 마지막으로 지나갔습니다. 먼지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오늘 이 도시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구나. 국제 미디어 센터로 향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MBC, BBC, CNN, NHK. 세계 주요 방송사 부스가 즉시 가동 중이었습니다. 전송 장비가 연결되어 있었고 실시간 편집 부스가 작동하고 있었죠. 기자실, 다국어 브리핑룸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CNN 기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뉴욕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소도시에서 이런 규모를?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저도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정상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오는 팀, 김해공항에서 오는 팀, KTX로 오는 팀. 3개 동선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충돌이 없었죠. 저는 통제실 모니터를 봤습니다. 차량들이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호 하나 꼬이지 않았죠. 예비 시나리오가 정확한 시점에 작동했습니다. 영국 평가관이 속삭였습니다. 단 하나의 지연도 없어. 프랑스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통합 시스템이야. 도시가 아니라 국가가 움직이고 있어.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회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21개국 정상이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동시통역 부스에서 21개 언어가 지연 없이 교체됐습니다. 저는 회의장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정상들의 표정을 봤죠. 편안했습니다. 긴장이 없었습니다. 오직 회의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프랑스 평가관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런 안정감은 파리에서도 못 느껴. 저도 동의했습니다. G8 정상회의에서도 본 적 없는 고요함이었죠. 오후 6시 환영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48시간 전에 변경된 장소였습니다. 야외에서 실내로 바뀐 곳이었죠. 그런데 테이블, 조명, 꽃 장식 모두 원래 계획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빙 동선이 정교했습니다. 메뉴 전환이 매끄러웠죠. 21개국 식단 요구사항이 완벽히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평가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2시간 내 재편성. 그것도 흔적 없이? 말이 되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났습니다. 정상들이 퇴장했죠. 저는 빈 회의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죠. 아무도 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리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죠. 새벽의 고요함, 미디어 센터의 정밀함, 동선의 완벽함, 회의장의 안정감, 만찬의 자연스러움.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여기선 우연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구조였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 문장을 썼습니다. 세계가 경주를 보고 있었지만 경주는 세계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썼습니다. 한국의 완벽함은 과시가 아니라 평상시였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도시가 세계에 무엇을 증명했는지를요.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소도시의 한계도 없었죠. 경주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기준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었는지 충격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원래 이런 나라였다. 11월 19일 오전이었습니다. 21개국 정상이 첨성대 앞에 모였습니다. 공동 촬영이었죠. 천년 유적 앞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저는 뒤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정상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긴장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편안했습니다. 미소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천년 문명 앞에서 현대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평가관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갈등하러 온 사람들이 평화로워 보여.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경주가 그들을 바꿨어. 오후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했죠. 3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21개국 전원 합의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원 합의요? 2018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자유무역, 인공지능, 국제협력, 인구 문제까지 핵심 의제 모두 합의됐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 긍정적 발언을 했죠. 영국 평가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회의의 승리가 아니야. 환경의 승리야. 맞습니다. 경주라는 환경이 그들을 합의로 이끌었던 거죠. 석굴암에서 폐막 만찬이 열렸습니다. 천년 사원 앞에 테이블이 놓였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돌부처를 비췄죠. 정상들이 긴장을 풀고 대화했습니다. 공식 회의가 아닌 인간 대 인간의 대화였습니다. 한국 문화재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장소가 사람을 바꿉니다. 천년 유적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지죠.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힘으로 설득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으로 설득했죠. 만찬이 끝나고 특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고성능 칩 26만 개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9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투자 계약이 체결됐죠. 수십 개 기업이 한국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경주는 세계 경제의 중심 무대가 됐습니다. 소도시가 글로벌 허브로 격상된 순간이었죠. 평가단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영국 평가관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경주는 작은 도시가 대도시의 기준을 뒤집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미국 선발대도 동의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2시간 내에 해결했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대응력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확신했습니다. 대형 국제 행사는 대도시만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경주에서 그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크기로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깊이로 승부했죠. 천년 정밀함이 오늘날 시스템으로 이어졌습니다. 화장실 점검표, 번역기 네트워크,
47개 시나리오 대응. 모든 게 조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30년 경력 전체를 새로 배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평가단 모두 박수를 쳤죠.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짐을 싸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첨성대가 보였습니다. 천년된 돌탑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362개의 돌이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주가 세계를 잠시 멈춰 세운 것 같았다. 정상회의를 바꾼 건 협상이 아닌 한국의 환경이었다. 한국은 조용히 움직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조용하지 않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결국 인정했다. 한국은 미래형 국가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경주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조용히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진짜 국격은 디테일에서 드러난다는 것을요. 한국은 그 진실을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화장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갔죠. 여전히 냄새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이해했으니까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며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국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요.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완성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과시가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경력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시작된 것이었죠. 한국에서 배운 진실과 함께 말입니다.